엑솔트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무광 투명 칼라 블렌딩 작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무광 칼라 같은 경우는 블렌딩을 추천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저희 교육팀에서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최상의 방법으로 블렌딩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작업하실 때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작업 차량 모델은 기아 EV3에 적용된 ISM 무광 칼라입니다. 앞뒤 도어 센터에 데미지가 입었다고 가정을 하고 프라이머 서페이스를 적용 후에 샌딩 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샌딩을 해서 블렌딩 할 수 있게끔 판넬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무광 칼라의 경우 도막 자체가 굉장히 하드합니다. 샌딩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굉장히 힘든 부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팀에서는 최상의 커팅력을 가질 수 있는 샌드페이퍼를 또 찾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판넬을 샌딩 처리해서 준비를 해 놓습니다. 칼라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편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ISM 칼라 같은 경우는 은폐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펄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칼라 같은 경우는 1회 스프레이를 진행을 한 다음에 에어블로잉으로 건조를 시킨 후 다시 웨트 온 웨트 방법으로 연속 작업을 통해서 스프레이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폐력이 떨어지는 칼라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스프레이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을 여러 장 붙여서 작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나중에 베이스 코트 건조 후에 시편 하나에 다양한 투명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 가지 타입의 무광 투명을 준비합니다. 55대 45, 60대 40, 65대 35. 맨 앞에 있는 것들은 8185 완전 무광, 두 번째는 세미 무광 8170 세미 무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완전 무광의 비율을 5g 정도의 차이를 둬서 광택도 레벨을 조정한 시편을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에 실자 판넬과 칼라 광택도를 비교해 보겠죠. 저 같은 경우는 6대 4, 60대 40짜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실자 판넬을 적용할 건데 탈지 후에 에어블로잉 먼지포로 닦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에 베이스 코트를 1차 도포를 하겠죠. 은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1회 스프레이 후에 건조를 시킨다고 했어요. 에어블로잉 시켜서 건조시킨 다음에 1051 블렌더를 판넬에 적용을 합니다. 베이스 코트가 올라갈 부분을 제외하고 판넬에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51은 반드시 판넬 전체를 도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광 투명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1051 위에 무광 투명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51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무광 투명이 올라갔을 때는 광택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코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근접한 판넬 부분에는 1051을 전체 도포를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1051이 건조되기 전에 베이스 코트를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겠죠. 블렌딩을 진행합니다. 손목이 좌우로 지금 회전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크 모션이라고 합니다. 양쪽으로 칠이 쏠리지 않게끔 잘 펼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프레이를 진행을 합니다. 베이스 코트가 완벽하게 블렌딩이 되고 은폐가 진행이 됐으면 건조를 시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색깔로 구분 지어 놨습니다. 빨간색 부위는 기본 조색한 비율로 준비된 무광 투명을 베이스 코트 블렌딩한 부분 위에 도장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을 무광 투명 A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색 부분, 파란색 부분은 광택도를 한 단계 낮춘 비율로 준비된 무광 투명 B를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무광 투명 A 60대 40짜리를 베이스 코트를 블렌딩한 베이스 코트 위에 적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이스 코트 위에 적용하는 무광이랑 블렌더 위에 뿌리는 무광이랑 다른 무광 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무광 투명을 뿌리게 되면 광택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칼라 색상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광 투명 B를 블렌더 1051 블렌더가 적용되어 있는 위에 1차 도포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무광 투명 A 뿌린 부분과 무광 투명 B 뿌린 부분이
서로 끝에 엣지 부분이 잘 크로스 코팅이 되도록 스프레이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완벽하게 젖어 들어가지 않으면 또 자국이 보일 수가 있고 광택도가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무광 투명을 A, B를 나눠서 1차 도포를 진행합니다. 자, 1차 도포가 끝난 후에 프레시 오프 타임을 줘야 되겠죠. 10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10분 정도 주시고 다시 2차로 도포를 합니다. 무광 투명 A를 베이스 코트 위에 2차 도포를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무광 투명 B를 다시 1051 적용되어 있는 부분에 또 2차 도포를 진행합니다. 자, 이거 도포하실 때 순서를 바꾸셔도 됩니다. 나는 무광 투명 B를 먼저 뿌리고 무광 투명 A를 나중에 뿌리겠다. 이렇게 진행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교차되는 부분이 반드시 크로스 코팅이 잘 될 수 있도록 진행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끝난 후에 먼지가 앉았어요. 먼지 제거하는 영상입니다. 고객분께서 먼지 제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도마기 지촉 건조가 오기 전에 스프레이 후 바로 직후에 먼지를 바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힘드시겠죠. 먼지가 조금씩 이동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지촉 건조가 오고 나면 더 깊게 파입니다. 도마기 지촉 건조가 오기 전에 먼지를 걷어내시고 그 위에 가지고 있는 무광 투명으로 매끔 도장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에어량이나 토출량 아무것도 건드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이 잘 메꿔지고 펼쳐질 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촉 건조가 왔다 그러면 이미 옆에 부분에 가스가 나면서 광택도가 차이가 나겠죠. 자, 끝난 후에 세팅 타임 15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너무 짧게 주게 되면 급속하게 건조가 되게 되면 또 광택이 쉽게 사라지지 않거나 변형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제가 충분히 증발한 후에 건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세팅 타임은 한 15분 정도 줍니다. 15분 후에 60에서 65도 3-40분 정도 열처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열처리 진행 후에 이제 앞도어 뒷도어를 블렌딩을 했죠. 앞에 휀다랑 뒷쿼터 판넬이랑 광택도, 컬러 매칭 여러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앞도어하고 뒷도어는 블렌딩한 부분이기 때문에 베이스 코트만 블렌딩이 잘 됐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죠. 교차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광투명 A와 무광투명 B가 이 부분에서 교차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해놓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뒷도어랑 뒷쿼터의 이 컬러 광택도를 일단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앞도어랑 앞쿼터 판넬이랑 광택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광택도라든지 색상의 이색은 크게 차이가 없고 굉장히 잘 매칭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무광투명 블렌딩 하실 때는 무광투명을 두 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베이스 코트 위에는 원래 조색했을 때 사용한 무광투명 비율을 적용을 하시고 블렌딩한 부분 101이 전체 도포가 된 블렌딩한 부분에는 광택도를 한 단계 낮춘 무광투명 B를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무광투명을 준비를 하게 되면 블렌딩도 가능하게 작업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작업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솔타 아카데미에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